손흥민 건드렸다가 뼈도 못 추리네. 손흥민 끝났다. 토트넘 출신의 폭언 오른쪽 화살표 현지 팬들 플러스 매체 분노, 역풍. 과거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했던 제이미 오하라는 지난 24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람은 손흥민을 끝났다고 보고 있으며 브렌트포드전에서 보여줬듯이 파이널 서드에서 능력이 사라졌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하라는 그동안 손흥민은 1대1 상황에서 여지없이 해결했었다. 예전에 손흥민이라면 브렌트포드전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었을 것이다. 손흥민은 이제 33살이다. 그동안 토트넘의 위대하고 믿을 수 없는 선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예리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라며 손흥민을 깎아내렸다. 그의 비판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하라는 당장 토트넘에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 덕분에 그를 제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토트넘은 새로운 왼쪽 윙포워드를 찾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오하라는 지난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맞대결을 관람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본 뒤 손흥민에게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팬은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오하라는 손흥민이 브렌트포드전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오하라는 브렌트포드전을 통해 손흥민이 파이널 서드에서 마무리 능력이 떨어졌다 라고 주장했다. 손흥민은 실제로 이날 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바가 있다. 하지만 이 한 장면으로 손흥민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분명 시기상조다. 손흥민은 앞서 열렸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비슷한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단 1번이 빅찬스 미스로 손흥민을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평가다. 또한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전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을 뿐 도움을 2개나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날 두 팀이 1에서 1로 맞서던 전반 28분 드리블로 상대 중원을 파고든 뒤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존슨은 강력한 슈팅으로 브렌트포드의 골망을 가르는 데 성공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1호 도움이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은 후반 40분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볼을 받은 뒤 좋은 위치에 있던 제임스 매디슨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의 패스로 단숨에 1대1 상황을 맞이한 매디슨은 깔끔한 마무리를 선보이며 팀의 3에서 1승리를 완성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팬들이 선정한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풋목은 이날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1을 부여했다.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전 멀티 도움으로 새 역사를 썼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64개의 도움을 정립하며 앨런 시어러, 가레스 베리와 함께 해당 부문 공동 18위가 됐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통산 18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라힘 스털링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16위에 자리했다. 이처럼 브렌트포드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손흥민이었기에 팬들은 오하라의 주장을 쉽게 동의하기 힘들었다. 또한 토트넘 팬들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언급해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다. 현지 매체들도 오하라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영국의 HITC는 손흥민은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이런 손흥민이 끝난 거면 다른 선수들은 어찌 끝나나 라고 지적했다. 영국 팀토크는 손흥민은 아직 토트넘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오하라는 친정팀이라고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 손흥민이 3에서 4년 전과 같은 선수는 아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날전이 끝난 후 많은 비판을 받았던 바가 있다. 토트넘은 지역 라이벌인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다짐했지만 경기 내내 졸전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후반 19분 아스날의 코너킥 상황에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헤더 결승골을 내줬다.
결국 토트넘은 라이벌전에서 0에서 1로 패했고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다. 손흥민은 아스날전이 끝난 후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아쉽게 패배했다 라고 언급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경기를 지배했다는 손흥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결국 손흥민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전 맹활약으로 팬들의 비판을 환호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1157억 솔랑케 벌써 못 믿나? 54골 18도움 괴물 골잡이와 접촉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공격 강화를 위해 요케레스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라며 요케레스 측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가 다음 시즌 팀의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즌 초반 토트넘은 결정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구단 이적료 기록인 6,500만 파운드, 약 1,157억 원을 지출하고 영입한 솔랑케가 기대만큼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시즌 솔랑케는 본머스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38경기 모두 출전해 19골과 3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결장하더니 북런던 더비에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솔랑케는 5라운드 브렌트포드와 홈경기에서 마수거리 득점을 신고했는데 경기력에서는 인상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토트넘은 다음 여름 이적시장 영입을 두고 요케레스와 접촉했다. 토트넘은 요케레스 측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타 팀이 먼저 접근하기 전에 선수에게 다가가 빠르게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타 팀들도 요케레스의 활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스널, 리버풀, 첼시 모두 최전방 공격수 문제를 해결할 자원으로 요케레스를 점찍었다. 팀토크는 아스널 역시 요케레스의 정보를 요청했다. 리버풀도 다르윈 누니에스, 25, 가 아르네 슬롯, 45 네덜란드, 감독을 설득하지 못하면 내년에 떠날 수 있는데 요케레스가 대체 후보로 여겨진다, 라며 첼시도 그의 상황을 알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저 관찰하는 편에 가깝다, 라고 소식을 덧붙였다. 스웨덴 국가대표인 요케레스는 브롬마 포이카르나, 브라이튼, 코번트리 시티 등을 거쳐 지난해 여름부터 스포르팅에서 뛰고 있다. 그는 출중한 피지컬과 득점력을 겸비한 최전방 공격수로 빠른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도 장점 중 하나다. 여기에 폭넓은 움직임 속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능력도 좋아 완성형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3에서 24시즌 공식전 50경기에서 43골과 15도움을 올린 요케레스는 이번 시즌에도 매서운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보였다. 이번 시즌 공식전 8경기에서 11골과 3도움을 장렬하며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었다. 특히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첫 경기에서 바로 득점을 터뜨려 큰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했다. 3. 맨시티 대충격, 빡빡한 일정 오른쪽 화살표, 파업 가능성, 주장했던 로드리, 시즌 아웃 가능성 제기, 현지 매체,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 영향이 있어.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24일 한국 시간 로드리는 아스날전에 입은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오랫동안 결장이 예상된다. 이번 시즌 내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의료 진단을 통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 확인됐으며 스페인에서 추가적인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맨시티 입장에선 이보다 최악일 수가 없다. 맨시티는 지난 23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아스날을 상대했다. 그런데 이날 선발 출전한 로드리가 전반 20분 만에 쓰러졌다. 그는 상대와 볼 경합을 하던 도중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릎이 돌아간 것이다. 상대와 신체 접촉이 있던 것이 아니었지만 육안으로 심각한 부상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결국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로드리 대신 마테오 코바치치를 투입하며 예기치 못한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후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느낀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존 스톤스의 동점골로 힘겨운 2-2 무승부를 거뒀다. 로드리는 지난 6월에 열린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 2024에 스페인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하지만 대회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맨시티 합류 시기가 늦어졌다. 그리고 개막 후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뒤 4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 교체 투입되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이후 아스날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과 함께 시즌 아웃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맨시티 입장에선 너무나 난감하다. 로드리는 팀 내에서 그야말로 대체 불가인 선수이기 때문이다. 2015년 스페인 비아레알에서 프로 데뷔한 로드리는 2018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뛰어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상대와의 경합에 능하며 정교한 발기술과 탈압박, 패스, 태클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육각형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로드리는 2019년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을 받아 맨시티로 전격 이적했다. 그리고 맨시티 입단 후에는 중요한 순간 득점포를 자주 폭발하며 클러치 능력까지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2022에서 23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에선 인터밀란을 상대로 귀중한 결승골을 넣으며 맨시티의 구단 역사상 첫 트래블을 안겼다. 이후 로드리는 어느덧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듭났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 대표팀의 주축으로도 활약하며 팀의 유로 2024 우승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전망이다. 흥미롭게도 로드리는 최근 경기 수가 많아진 탓에 축구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로드리는 지난 18일에 있었던 UCL 경기를 앞두고 나는 선수들이 파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어떤 선수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나는 경기 수로 인한 파업이 선수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빡빡한 일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일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던 바가 있다. 최근 로드리를 포함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은 빡빡한 시즌 일정에 고통받고 있다. 특히 우에파가 주최하는 네이션스 리그, UCL 등의 대회들은 선수들의 혹사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드리가 총대를 맨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발언을 한 로드리가 부상을 당했다. 홀로 무릎이 돌아간 불운한 부상이었지만 빡빡한 경기 일정과 무관한 일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이미 현지 매체는 로드리의 부상을 두고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누적된 피로가 부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과르디올라 감독은 로드리의 부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25일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스페인 의사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로드리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다. 확인이 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